장난이니까 페너님이 같이 이렇게 방송 중에는 저를 이제 많이 때리니까. 또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 페너님하고 부호진님 같은 경우는 소인배다. 너무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분석가인데 차라리 그 어떤 저 여론조사 업체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소인배다. 대선 때 그걸 이제 또 마음에 여론조사 업체. 마음에 또 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와. 자, 그래서 콘테 매직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콘테 부임 전과 후의 성적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정리를 해본다면 네. 콘테 부임 전과 후로 나뉜다 라고 할 정도로 성적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심지어 똑같은 선수단이에요. 동일한 선수단을 가지고 성적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났습니다. 네. 일단 콘테 부임 전에 뭐 누누 감독 시절이겠죠. 10경기에서 5승 5패. 처음엔 참 좋았네. 3경기는. 그리고 네. 9득점, 16실점. 득실차가 마이너스 7. 근데 콘테가 부임한 이후에 리그에서 28경기 17승 5무 6패. 아, 미쳤다. 득점이 60득점, 실점은 24실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페너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대로야. 뭐가 변화가 없어. 선수단 그대로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테 부임 전에는 아까 마이너스 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콘테 부임 후에 시즌을 마치고 보니 콘테 부임 후에는 플러스 36이다. 득실차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36이지. 엄청난 차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최종 순위가 38경기. 네. 22승 5무 11패 69득점 40실점. 플러스 29. 결국엔 플러스 29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마이너스 7에서. 이제 그만큼 콘테의 부임 전과 후가 이 토트넘이란 팀은 이번 시즌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참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요.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고. 정말 그냥 똑같은 선수단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콘테 매직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그러니까 콘테가 제가 봤을 때는 콘테 감독이 가장 크게 뭔가 바꿔놨던 건 선수들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은 비슷해요. 그 겨울 이적 시장에 클루셉스키랑 벤탄쿠르 영입한 거 빼면 비슷했어요. 근데 콘테 감독이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많죠. 대표적으로 도어티. 우리 이제 도어티가 부상당했을 때는 도신이라고 불렸던 그 도어티가 사실은 이 누누 감독 시절 그리고 콘테 감독 부임 초반에는 이 윙백의 역할 혹은 풀백의 역할을 잘 못해주니까 공격의 가담도 잘 못하고 수비도 좀 불안하고 해서 도어티가 거의 시즌 최악의 선수처럼 막 불렸거든요. 네. 도어티가 나올 때마다 저 선수 잘하는 게 뭐야. 다음 시즌 분명히 방출 대상일 거야. 이랬는데 콘테 감독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도어티가 울버햄튼에서 잘했던 그 역할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적인 풀백처럼 뛰어나가지 말고 넌 중앙으로 들어와라. 넌 그거 잘하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뭐 맨시티나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뭐 여러 감독들이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풀백들이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에도 가담하는 이러한 풀백의 역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어티에게 그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도어티가 그 역할을 받아서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어티가 이 오른쪽 윙백에 뭔가 불안하던 오른쪽 윙백에 한 줄기 빛이 됐죠. 그러면서 야, 이 도어티가 없으니까 이제 꽃이 지고 나서야 막 알았다. 막 이러면서 도어티에 대한 막 칭찬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도어티를 중앙으로 움직이는 요 전술이 정말 잘 먹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또 있었냐. 여기에 연계돼서 쿨루셉스키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쿨루셉스키가 유벤투스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느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쿨루셉스키가 프리미어리그 와서 첫 경기를 봤는데 너무 느린 거야. 분명히 윙어인데 윙어라고 했는데 얘가 뛰어가는데 스피드가 안 붙어. 근데 이 선수가 전체 스피드가 느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제로백이라고 하죠. 가속도가 붙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느려 보이는 건데 보니까 야 느린 거야. 프리미어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아. 이랬더니 콘테 감독이 도어티를 중앙으로 옮기는 대신
그렇다면 클루세프스키는 넌 제일 전방에서 놀아라. 네, 그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클루세프스키를 어떻게 이제 그 콘테 감독이 만들었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최고 위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약점을 좀 보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가는 거리가 짧으면 네네. 달려가는 이제 길이가 짧으니까 그러면 느린 스피드가 부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클루세프스키한테는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도어티가 할 수 없는 측면으로 달려가는 역할. 대신에 도어티 같은 경우는 도어티의 약점인 측면으로 달려가는 역할 대신 네.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 전술을 딱딱 맞춰서 했더니 이 두 선수가 너무나 잘하더라. 네. 그리고 또 클루세프스키 같은 경우는 전방 위쪽에서 공을 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을 잡고 손흥민 선수나 케인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까지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콘테 감독이 바꿔놓은 선수 벤 데이비스. 벤 데이비스가 뭐 누누 감독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포백을 썼으니까 네. 풀백으로 뛰기에는 좀 느리지. 스피드가 애매해. 네. 근데 센터백으로 쓰기에는 피지컬이 또 애매하네. 그래서 못 쓰던 선수였어요. 거의 못 나왔어요. 근데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네.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서니까 이 자리는 풀백 자리도 겸해야 되고 중앙 수비수 자리도 겸해야 돼요. 근데 벤 데이비스가 풀백도 뛸 수 있고 센터백도 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오묘하게 벤 데이비스가 가장 잘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벤 데이비스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니까 실제로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벤 데이비스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또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도 있어요. 다이어는 저희가 이제 지적하기에는 뭔가 이제 커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포백 쓸 때는 이 좌우 풀백을 좀 커버하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약점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3백을 쓰는데 콘테 감독이 라인을 막 올려서 압박하는 전술은 또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 3백이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지금도 사실은 다이어가 커버를 빠르게 못 나가서 실점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렇죠.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좁으니까 네. 다이어가 신체 조건은 좋거든요. 파워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으로 오는 수비는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하는 그건 거예요. 잘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도 콘테 감독이 온 다음에 아주 좋은 아주 좋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준수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이어는 롱패스 능력이 있죠. 이거는 이 다이어가 이 토트넘의 3백 중에서 가장 잘하는 역할 중 하나인데 네. 콘테 감독이 또 좌우 측면, 이 윙백을 넓게 벌려서 좌우 측면을 흔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다이어의 롱패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한테 롱패스를 뿌려줘라 네. 하면서 또 다이어의 롱패스가 이 시즌 후반기에는 쏠쏠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콘테 감독이 살려놓은 선수만 벌써 한 4명이 된다. 에메르송은 좀 못 살리나? 에메르송은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가면 잘한 경기도 있었고 네.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고 리버풀전에서는 또 잘했어. 네네. 근데 도어티만큼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가 된 부분은 아닌데 요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뭐 포체티노 그리고 무리뉴, 누누, 콘테 감독 이렇게 이제 거쳤는데 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제일 잘 살린 감독 콘테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쵸? 기록적인 면도 워낙에 뛰어났으니까. 일단 콘테 감독이 잠깐만요. 그게 있네. 이거 내가 괜히 조사해 놓은 게 있어. 그래요.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또 부임하기 전과 부임한 후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 공격 포인트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근데 내가 갑자기 질문했는데 또 그게 또 있네, 기록이. 새벽에 했잖아요, 내가. 와. 새벽에 내가 이걸 콘텐츠 만들었어. 했다고? 그냥 멋있게 그냥 다 준비하자라고 하면 멋있었을 텐데. 이거 잘라줘. 새벽에 댓글로 했어. 다시 가자. 내 영상 보면 이게 나와. 그래, 다시 가. 근데 어떻게 이게 또 있어? 대단하다. 준비성이 대단하네, 진짜. 콘테가 오기 전에 10경기에서
4골과 1개의 도움. 네네. 그러니까 0.5 공격 포인트였어요. 경기당. 근데 콘테가 온 이후에는 25경기, 25경기 19골과 6개의 도움. 예. 그래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게. 이제 그만큼 콘테 감독이 이 부임하고 그리고 부임하기 전과 부임한 이후에 팀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달라졌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 달려나가고 그리고 케인이 내려오고 이렇게 역습 패턴을 짜주는 그런 것 자체가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다 달라졌어요. 콘텐츠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사실은 이 케인도 시즌 초반에 너무 부진해서 네, 맞아요. 사실 너무 그 여름 이적 시장에 맨시티를 못 간 게 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의 차이가 좀 컸다. 네. 결과론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네.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이 달라졌고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또 차지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적 시장 이번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뭐 수비수들의 연쇄 이동, 스트라이커의 연쇄 이동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늘 다뤘습니다만 이번에는 콘테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콘테가 자기가 이 자기를 믿으면 예.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콘테라는 엄청난 이 감독이 토트넘에 온 거는 사실 토트넘이 좀 행운인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무리 콘테가 왔어도 9위에 머무르고 있던 득실차가 마이너스 9였던 토트넘을 4위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근데 콘테 감독이 온 다음에 내 말대로 맞춰달라 하고 겨울 이적 시장도 콘테 말대로 보내고 했더니 콘테 감독이 팀을 4위로 올려놨어요. 챔피언스 리그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 이 당연히 욕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이미 벌써부터 콘테 감독은 해야지 요구해야지. 나는 7월 이제 될 때까지 6명 영입하고 싶다. 예.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콘테 감독은 어떤 팀에 있든 나만 따라와. 대신에 내가 결과 만들어줄게. 그럼. 대신에 나를 잘 지원해줘야 돼. 라고 해서 영입 명단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감독이에요. 네. 그런데 콘테 감독이 그러다가 이제 구단과 좀 갈등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콘테 감독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레비를 상대로. 레비가 아무리 돈을 쓰고 싶지 않아도 콘테가 보여준 게 있으니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만약에 콘테한테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레비. 그러면 레비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한테 엄청 욕먹고 이번엔 들어줘야 돼. 그런 이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콘테 감독이 정말 이 토트넘이란 팀을 맡아서 4위까지 올려놓았다는 건 콘테 감독이 이제 레비를 만나서 이적 시장에 대한 뭔가 조율을 할 때 콘테 감독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9위에 있던 팀 사위로 만들어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레비가 아마도 좀 맞춰주지 않을까? 최대한. 네네. 네. 챔스 진출로 정말 돈도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네. 네.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저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거 아니야? 토트넘? 그럴 수도 있죠. 네. 첫 번째 주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축구공은 둥글다. 진부해.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나한테 뭐라 할 거지? 그 전 질문이 진부했어요. 토트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 실장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이거 콘테가 시즌 초반에만 왔어도 우승했다? 그때만 왔어도 우승인데 라고 하세요. 그 양양간 그 사람 맞지? 알겠습니다. 근데 콘테 감독도 뭐 다음 시즌에 그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지난 경기 누리시전 전에 그 인터뷰에서 네. 사람들이 콘테 당신이 시즌 초반에 맡았으면 우승도 가능했다고 얘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들 내가 맡았을 때 4위 쉬울 거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는데 우리가 해냈다. 그만큼 우리 팀 퀄리티는 충분하다. 그럼요. 그래서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 콘테 감독의 성격상 우승 노립니다. 네. 우승 노려야지. 성격상. 근데 당연히 연결고리는 레비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영입하는 명단이 이거 내가 우승까지는 못 갈 것 같은 스쿼드야. 이러면 쿨하게 떠날 수도 있다. 무섭습니다. 예. 안 해. 나 안 맞춰줘? 나 다른 팀에서도 불러줘. 이러고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응?